예순이 넘고 나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정말 내 곁에 있어줄까? 젊을 땐 답이 분명했습니다. 가족, 평생 친구들, 항상 곁에 있어주던 사람들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확신이 서서히 흔들립니다. 삶은 계속 흐르고 사람들은 바빠지고 관심사는 변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토록 의지하던 버팀목이 더 이상 든든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가족보다 더 믿을 수 있는 6가지 감정의 기반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건 누굴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가올 시간들을 준비하고 다시는 외롭거나 무력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당신만의 단단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6가지를 알게 되면 앞으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치. 경제적 안정, 흔들리지 않는 기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가족이 아니라 바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돈이 행복을 사주진 않지만 안정, 자유, 평안을 살 수는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건 계획이 아니라 위험이 된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고 늘어나는 생활비에 치이며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마음은 있어도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영수 씨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대주고 위기 때마다 도와줬으며 늘 한 통의 전화면 달려갔죠. 그런데 갑작스런 병원비로 노후 자금이 바닥나자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들도 각자 집 대출, 아이들 교육비에 허덕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은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닫입니다.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상금은 충분한가? 노후 수입원은 안정적인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가? 하지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유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닻은 매일 당신이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당신의 잼봄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지금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닻은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닻. 신체 건강 매일 들고 다니는 당신의 무게. 당신의 미래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두 발로 결정됩니다. 박철수 씨는 30대, 40대엔 산도 타고 테니스도 치고 누구보다 활기찼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운동을 멈추고 식습관이 무너지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장을 보는 것도 어려워졌죠. 자녀들은 가끔 찾아오지만 매일 곁에 있어주진 못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부엌에서 숨이 가빠지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으면 독립은 사라지는구나. 대한노인의학회에 따르면 노인의 80% 이상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그중 대부분은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도 사랑도 중요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독립은 허상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건 이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식사를 조절하고 저녁 산책을 나가고 당분을 줄이고 검진을 받고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는 것. 박 씨도 처음엔 우체통까지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밤늦은 간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하고 꾸준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6개월 후 그는 몇 년 만에 가장 활기찬 몸을 되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이제 그는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변화였습니다. 당신 안에도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버티고 있습니까? 건강은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사람은 마음을 살게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낫치, 마음을 살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댓글에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리고 아직 함께하고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세 번째 낫치, 사람 관계의 마음을 살리는 존재들.
당신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이 병이 아니라 침묵이라면 어떨까요? 60세 이후의 외로움은 단지 쓸쓸한 게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심장병, 뇌졸중, 치매의 위험을 크게 높이고 하루에 담배 19개비를 피는 것만큼 해롭다고 합니다. 문제는 외로움은 벼락처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일상을 잠식한다는 겁니다. 73세의 정순자 씨는 아들들과의 연락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은 줄어들고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집은 조용했고 마음도 점점 닫혀갔죠. 그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 걸 것인가. 우리는 자식이 항상 곁에 있어줄 거라 믿지만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고 모든 정서적 필요를 채워주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귀고 모임에 참여하고 단순한 인사라도 계속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정 씨는 동네 작은 독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주 만에 차를 마시며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저 정순자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외로움은 운명이 아닙니다. 커피 한 잔, 대화 한마디, 작은 걸음 하나로 시작됩니다. 수십 명의 친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단 몇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때 떠오르는 이름이 없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친구는 단지 삶을 연장시키는 게 아니라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당신을 웃게 하나요? 그 이름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3이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닷에서는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진짜 불빛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댓글 4번째 닷. 삶의 목적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꽃. 역할이 사라지고 익숙한 일상이 멈추면 그 다음날 아침 당신을 침대 밖으로 끌어낼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함은 사라지고 아이들은 다 자랐고 급한 메일도 준비할 가방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함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어느새 속삭입니다. 이젠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어.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삶의 닷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안에 있는 삶의 목적입니다. 정동환 씨는 70세의 은퇴 후 알람 없이 늦잠을 자고 마음 편히 쉴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창밖만 바라보게 되었고 옷 입을 이유도 도전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목적은 누가 대신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하는 이유, 작은 프로젝트는, 취미는, 목표는 그것이 정신을 맑게 유지시키고 삶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정씨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다리를 만들고 장난감 자동차를 조립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손은 바빠지고 아이디어는 환영받았고 오랜만에 그는 기다려지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삶의 목적은 직장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치에서 비롯됩니다. 다음 세대를 돕는 것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든 삶을 기록하는 것이든 작은 꽃을 가꾸는 것이든 하루에 10분 더 걷는 것이든 혹은 더 자주 웃는 것이든 중요한 건 그것이 당신만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와 고려대 연구에 따르면 삶의 목적이 뚜렷한 노인은 수면의 질이 높고 우울감도 줄여 더 오래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삶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삶에 계속 참여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 인생에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셨나요?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써보세요. 삶의 목적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은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목적이 있어도
삶이 예상치 못하게 무너질 땐 그조차 흔들립니다. 그럴 때 누구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이제 5번째 다치. 세상이 버거울 때도 당신 곁에 남는 감정적 회복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런 시간을 겪어보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우리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번째 다치, 감정 회복력,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을 지키는 힘. 삶은 언제나 당신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순이 넘으면 그 시험은 멈추지 않고 모양만 바뀝니다. 친구는 멀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고 슬픔은 조용한 동반자가 됩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위로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 남는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75세에 유정자 할머니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떠나보낸 후 삶의 절반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엔 자주 찾아왔지만 시간이 흐르며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사랑이 슬픔을 대신 짊어져 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정 회복력이 필요합니다. 부서지지 않는 강함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버티는 게 아니라 치유하고 나아가는 힘입니다. 유정자 씨는 아주 작게 시작했습니다. 매일 노트에 그리운 점, 오늘의 감정을 썼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나의 감사한 일을 적으며 삶의 중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정의한 건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강철이 아니었지만 다시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리센터 연구에 따르면 일기 쓰기, 감사 표현, 나눔 등 감정 조절 습관을 실천하는 노인은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삶의 질도 높다고 합니다. 당신도 지금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작게 시작해보세요. 지금 마음을 적어보는 것, 고마운 것을 떠올려보는 것, 비슷한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것.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함께 걸어줄 순 있어도 그 슬픔의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건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사람도 일상도 사라질 때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마지막 닻이 있습니다. 6번째 닻이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만약 변화에 적응해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성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6번째 닻이 적응력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기술. 모든 게 변할 때 당신은 과거를 붙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래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신가요? 78세의 최준호 씨는 젊었을 땐 친구들과 포커 모임도 하고 웃음과 음악이 넘치던 시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그 테이블에 앉던 친구들은 멀리 이사 가거나 아프고 혹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했습니다. 테이블도 더 이상 차리지 않았고 침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노인이 된다는 건 결국 사람을 잃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보여준 화면 속에는 또래 남성들이 각자의 집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최 씨는 선택했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로그인을 한 거죠. 그는 전쟁사를 다루는 온라인 모임에 가입했고 재즈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전국 곳곳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동안의 침묵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몸도 느려지고 사람은 떠나고 익숙한 전통도 흐려집니다. 그러나 적응은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기술을 받아들인 노인은 외로움이 줄고 인지 기능과 감정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적응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과 연결되고 낯선 것을 받아들이며 조금 어색하더라도 다시 시도하는 용기 그 자체입니다. 최 씨는
세상이 변했을 때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연결 방식을 창조했습니다. 변화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뒤처졌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당신 삶의 다음 장을 열 시간이 온 것뿐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마지막 생각과 다짐. 이 6가지 닻을 세운다면 당신은 더 이상 도움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력하지도 않을 겁니다. 누군가가 구해주길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60세 이후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의존하지 말고 당신만의 든든한 기반을 세우세요. 요약하자면 경제적 안정은 자유를 줍니다. 부유함이 아닌 자립의 힘, 건강은 독립성을, 사회적 관계는 연결을, 목적은 방향을, 감정 회복력은 내면의 힘을, 그리고 적응력은 생존의 기술을 줍니다. 진짜 버팀목은 누군가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 인생의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고 당신만의 닫히고 흔들리지 않는 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 위에 설 때 당신은 노화를 견디는 게 아니라 당당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닻을 강화할 건가요? 안 하던 예산 정리? 오랜 친구에게 전화? 운전 대신 우체통까지 걸어보기? 혹은 오래 숨겨둔 속마음을 글로 써보는 일? 무엇이든 지금 여기서 시작해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있어야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